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 자료형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가장 먼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 변수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자료형의 참가 거짓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변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변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진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진수. 혹시 이진수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가장 빨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십진수와 이진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십진수, 이진수. 자, 십진수 0,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이진수는 0 이렇게 표현하고요. 1은 1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는 1, 0으로 표현을 하고, 아이쿠. 3은 1, 1로 표현을 하고, 4는 1, 0, 0으로 표현하고, 자, 5는 1, 0, 1로 표현을 합니다. 자,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변환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우리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표를 만들어 주고, 만약에 7을 이 7이라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겠다 하면은 일단은 봅시다. 4, 그러니까 8보다 7이 지금 8보다 작죠? 그럼 여기 일단 무시합니다. 4를 1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7에서 4를 뺍니다. 그럼 3 남죠? 3이 요게 4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2보다는 크죠? 그러면 여기 채웁니다. 또 3에서 2를 뺍니다. 1이 남죠? 1 채웁니다. 자,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7이죠? 자, 이거 들어간 것의 합이 1이 들어간 것의 합이 7이 됐죠? 자, 다시 7 말고 다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해보겠습니다. 10진수 10을 이진수로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면 여기 1, 그리고 여기 1 채워서 8 더하기 2가 10이 되죠? 그럼 1, 0, 1, 0 이 값이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10, 10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진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진수에서 간단하게 다뤄봤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하나 있고, 이 공간 하나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0 또는 1로 봅시다. 이 공간에 0 또는 1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공간이 두 개 있을 때, 이 한 공간에 0 또는 1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공간에도 0 또는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공간이 있을 때는 00 또는 01 또는 10 또는 11 이렇게 총 4개의 공간, 4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총 4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공간이 현재 2개가 있죠. 2개의 공간이 있을 때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의 2승입니다. 자, 이 값이 요거죠. 자, 만약에 공간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을 때는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총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자, 공간이 3개일 때는 2의 3승계, 2의 3승계면 8이죠. 8개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값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32개의 공간이 있을 때는, 자, 이게 32개의 공간이 있을 때는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2에 32승 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앞에서 정수형이라고 이제 배운다고 했었는데, 정수형은 기본 i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int는 32비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트, 이 공간 하나를 우리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 하나를 비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을 때 2비트라고 합니다. 세 개의 공간이 있을 때 3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32개의 공간이 있을 때는 32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수형은 32비트이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2의 32승계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공간의 개념 중에 비트라는 것을 봤습니다. 비트. 자, 단위가 이제 컴퓨터의 최소 단위가 1비트인데,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단위도 있어야겠죠. 자, 그 단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개의 공간을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1바이트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2의 10승계, 즉 1024 바이트를 1024 바이트를 우리는 1kB 바이트라고 합니다. 1kB. 자, 그리고 다시 2의 10승계, 그러니까 1024 kB를 우리는 1메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의 10승계 메가바이트를 1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의 10승계 기가바이트를 우리는 1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관리자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 구글 크롬이라는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90.8메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90메가바이트로 보겠습니다. 90메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 총 몇 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자, 90메가바이트를 킬로바이트로 먼저 환산을 하면은 90 곱하기 2의 10승계, 그리고 또 이 킬로바이트의 단위를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면은 2의 10승계가 또 곱해지고, 또 이 곱하기 또 8을 해줘야 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에 2승계 만큼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고, 안돼도 따라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변수 저번 시간에 다뤄봤지만 여기서 A라는 변수 이름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간의 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값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이 공간의 크기도 정해집니다. 현재 이 3이라는 정수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정수형 자료형이 들어왔을 때는 32비트라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비트라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크기는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공간에 3이 들어가죠. 자, 변수 이름을 만들 때는 항상 규칙에 맞게 변수 이름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변수 이름을 생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러한 특수 문자로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 시작할 때는 영문자도 소문자로 또는 대문자로 이제 표현을 해서 뭐 my name, name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넣은 거는 언더바 문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더바 특수문자는 예외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y name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문자 my name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에는 예약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약어 또는 키워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뭐 if, else if, while 이런 것들, for 이런 것들을 변수명으로 사용하겠다? 안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피해서 변수명을 지워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보면은, 자, import 키워드 임포트 해주고, 이 키워드 리스트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변수명의 규칙을 정리하면은 첫 문자는 언더바 또는 영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 뒤에 특수문자가 안 오고 안 오면 됩니다. 그 뒤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만 피하면 된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파이참이라는 개발 툴을 사용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파이썬 스터디스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스터디스, 그리고 새로운 파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드는데 메인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메인 파일을 만들어주면 여기 밑에 이 파이썬 스터디 폴더 밑에 메인 파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강의를 위해서 폰트 글자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에 3을 넣고 B에 3을 넣고, 그리고 프린트 A를 하고 프린트 B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이용해서 또 돌릴 수 있고, 런의 런 메인을 통해서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결과로 A의 값에 3이 들어가 있다, 그 B의 값에도 3이 들어가 있다. 자, 이걸 좀 수정하자면 B에 5를 넣고 A에 3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값에는 3이 들어가 있고 B의 값에는 5가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프린트 A가 B냐 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A가 B를 가리키냐 의미인데, 현재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가 3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여기선 true를 반환합니다. 이 의미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같으냐 는인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는을 이용해 갖고 비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현재 같으니까 true고, 만약에 값이 다른 경우에 false를 이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뭐 다음과 같이 이 A는 3, B는 5 이렇게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A, B는 3,5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B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a의 값은 3, b의 값은 5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메모리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a의 값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않으면은 없애달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delete의 약자 del을 사용해서 del a 이렇게 해주면은 값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없애고 프린트 a를 해보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삭제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 a라는 것은 없다, a라는 공간은 없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앞에 거를 다루고 다시 넘어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에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8진수, 16진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수와 실수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이란 무엇인가?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123, A에 마이너스 178, A에 0. 이런 값들은 이제 인티저형이라고 해서 공간이 32비트가 생성이 되고, 이런 실수형도 마찬가지로 32비트가 생성이 되긴 합니다. 근데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달라지죠. 자, 정수형 A에 123, 그리고 A에 마이너스 178, A에 0 값을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A의 값을 출력하면 123 마이너스 178 0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A에 마이너스 1.2 넣게 되면은 A에 이제 실수형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 언어와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변수는 인티저형이다 해가지고 int a는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죠. 이 값에 따라 이 데이터 자료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수형으로 선언됐지만 나중에 얘가 실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변수가 파이썬의 강력한 강점 중 하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친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A에 3, B는 4를 하고 프린트 A 플러스 B를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A에 있는 값 3과 B에 있는 값 4가 더해져서 7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는 값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그리고 나눗셈도 A 나누기 B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덧셈 값 7과 그리고 곱셈 값 3 곱하기 4에서 12, 그리고 4분의 3에서 0.75 값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곱을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별 2개, 곱셈기호 2개를 사용해 가지고 곱셈기호 2개를 사용해서 제곱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우리가 3을 총 4번 곱한 거랑 같죠. 이 값과 같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4승은 이제 9 곱하기 9 해가지고 81이 되죠. 자, 그렇게 제곱도 다뤄봤고, 자, 나머지 연산을 다뤄보는데 값을 좀 바꿔서 A 나누기 A 퍼센트, 이제 모듈러 연산이라고 합니다. 모듈러 연산. 이 퍼센트를 쓰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7이 있죠. 7 나누기 3은 원래는 값은 몇입니까? 2점 몇 나오죠? 2점 땡땡 나오죠. 근데 이 땡땡의 값이 이거 나누고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뭐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몫이 얘는 이제 몫이 2이고 뭐 나머지가 1이다. 이 1을 구하는 연산자가 이 모듈려 연산자 이 퍼센트입니다. 그쵸? 보면은 거꾸로 오면 3 여기는 3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나머지 1 이렇게 해주면은 6 더하기 1 해서 7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다시 넘어와서 소수점 아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는 그냥 나눗셈을 해버리면은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버리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써주면은 이 연산자는 소수점 아래는 버리는 연산자입니다. 자, 실행시키면 2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숫자형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